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문장 도예 영어 시작합니다. 6강이에요. 벌써. 지난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은 문장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주어와 동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가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제일 간단하죠. 제가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말이라고 할까요? 아이고, 나는 간다. 정말 간단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게 주어, 동사, 제일 간단한 일형식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보어 이야기를 했어요. 보어가 들어가는 문장은 이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형식이라고 불러요. 보어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형용사나 명사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이제 보어가 오는 보통 동사는 정해져 있어요. 비동사나 become 혹은 become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뒤에 오는 형용사나 명사는 보어에 해당이 돼요. 그럼 오늘 배울 것은 삼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이 돼요. 이게 몇 형식이라고요? 3형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목적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의 대상 혹은 객체를 의미해요. 객체라는 말이 저는 어려워서 그냥 대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목적어는 이 삼형식의 뭐예요? 주요 요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어는 여기서 문장의 주요소다. 이 말은 나중에 도해할 때 직선 위에다가 표시한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요. 자, 그리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뿐만 올 수 있어요. 아까 보어가 올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지요?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명사도 올 수 있다 그랬지요. 하지만 목적어는 오로지 명사만 가능합니다. 자, 처음에 아까 대상이 목적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문장 볼게요. She loves a brave man 했어요. 그녀는 사랑해요. 행위가 love예요. 그럼 이 대상,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man인 겁니다. 용감한 남자지요. 그래서 그녀는 사랑한다. 누구를? 용감한 남자를. 이게 목적어예요. My son wants a new mobile phone. 자, 내 아들이 원해요. 원하는 대상이 뭡니까? 모바일 폰이죠. 얘가 목적어예요. 단지 new는 모바일 폰을 수식해 주는 거지요. She has three brothers. 그녀는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3명의 brothers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는 대상은 그 물건이 아니죠. 사람은 바로 이게 목적어, brothers예요. 이 3는 요거를 수식하는 것 뿐이고요. The workers did their work well. 그 노동자들은 했어요. 무엇을 해요? 일을 했어요. 그들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work가 뭐예요? 목적어인 거지요. Yesterday I met her friendly sister. 어제 나는 만났어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친절한, 다정한 시스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도예를 볼까요? 문장의 주요소는 어때요? 직선 위에다가 도예한다 하는 거 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목적을 하는 표시를 할 수 있을까? 자, 일단 우리가 보어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기억날 거예요. 보어다라는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사선을 그었죠. 옆으로. 그런데 목적어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직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수식은 밑에다 쓰면 되고요. Hare runs fast. 자, hare는 토끼예요. 우리가 토끼 하면 다 레빗하고 외웠죠. 자, 레빗 일반적이라면 헤어는 우리가 뭐 이솝 우화 같은 우화 속에서 토끼가 나타나면은 헤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hare runs fast. 그래서 토끼는 달린다. 어떻게? 빠르게. 이거 몇 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1형식이죠. 그죠? fast는 뭐예요? runs를 수식할 뿐이에요. 그래서 도에는 이렇게 해요. hare 주어, runs 동사 썼지요. 부정관사 아래서 수식해주고 runs fast하게 달린다 해서 아래다가 수식해주는 거죠. 일형식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their uncle runs a supermarket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들의 엉클이 여기서 자 하나 기억합시다. run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달린다, 뛴다, 달리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운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엉클은 운영한다. 무엇을? 슈퍼마켓을. 그러니까 이 운영하는 대상은 슈퍼마켓인 거예요. 목적어예요. 그래서 얘는 3형식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their uncle. 자, there가 수식해 주니까 아래에다가 하는 거지요. their uncle. 그 다음에 운영한다 동사 써주고요. 목적어 하기 위해서 직선 그어주고 슈퍼마켓. 그리고 부정관사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어를 써주면 되지요. 그래서 run의 뜻이 뭐라고요? 여기서는 운영하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She is a nice lady 했어요. 자, 아이고 눈치 빠른 사람 이제 나왔다. 뒤에 명사는 뭐다? 보다 라고 해서 기억날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뭐다? nice한 lady다. 이거 몇 형식이에요? 보어 나왔으니까 이 형식에 해당이 되지요. 도에는 she is 주어 동사. 보어는 사선 긋는다고 그랬죠. lady. 그녀는 lady이다. 어떤 lady? nice한 lady다. 이렇게 해서 수식하는 것은 아래에다가 사선 긋고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the gentleman loves a nice lady. 그 젠틀맨은 신사는 사랑한다. 누구를? 레이디를. 그것도 어떤 레이디를? nice한 레이디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어 젠틀맨 써주고 정관사 아래다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니까 직선 그어주고 레이디 목적어지요. 자, 목적어 밑에서 수식해주는 것이 부정관사 하나 있고 nice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해당하는 거를 적어주면 됩니다. My father reads the newspaper. 나의 아버지는 뭐예요? 읽어요. 동사 무엇을? newspaper를. 그래서 my가 수식해 주는 거니까 아래다 해주고 위에다가 이렇게 father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reads 동사 무엇을? newspaper를. 목적어니까 직선 그어주고 목적어 적어줘요. 그리고 정관사 아래다 적어줬네요. My grandmother lived a peaceful life. 나의 할머니는 살았다. 동사지요.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그래서 이게 명사지요. 그러면은 주어 그랜마더인데 나의가 수식해주니까 아래에서 수식해주고 동사 써주고 무엇을 라이프를 목적어니까 직선 그어주고 어떤 라이프를 부정관사 하나 피스풀한 라이프니까 두 개에서 아래에서 수식해줘요. A lady has 24 hours. 자, 어는 하나의 뜻이 있죠. 그래서 a day는 그냥 하루라고 해석을 되면 돼요. has 가지고 있다. 무엇을? 24시간을. 그러니까 day 주어 썼지요. 동사 가지고 있다. 무엇을? 24시간을 수식해 주지요. 그리고 목적어을 해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어 됐지요. I did my homework there yesterday. 나는 했다. 무엇을? 나의 숙제를.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했다. 언제? 어제 했다. did를 두 개가 꾸며주네요. 자, 그러면은 주어, 동사, 자, 두 개 꾸몄죠? there, yesterday 이렇게요. 그리고 무엇을? 목적어니까 직선 그어주고 homework를. 어떤 홈워크를? 나의 홈워크를. 보통 도식 할 때는 사실은 먼저 선을 먼저 이렇게 딱 먼저 이렇게 하고 동사 올 자리 딱 먼저 만들어줘요. 그리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어떤 것이 오는가, 보어가 오는가, 목적어가 오는가를 한번 확인했을 때 목적어 왔구나. 그러면은 직선 그어주고 만약에 보어가 왔다 그러면은 뭐 사선 그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수식은 전부 아래에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They invited us there. 그들은 초대했다. 누구를? 우리를. 목적어지요. 그러니까 직선 그어주고 주어, 동사, 우리를 거기에 초대했다 하니까 초대했다를 수식해 주니까 이 초대하다 밑에다가 대어를 수식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목적어를 취하는 특별한 동사들이 있다라고 했죠. 자, 일단 보통 우리는 목적어는 을로 번역돼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초대했다. 그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을로 번역을 합니다. 벌써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닌 것도 있는데 뭐뭐에게도 있는데 맞아요.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목적어는 뭐뭐를로 번역된다라고 먼저 기억을 해주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동사는요, 을로 번역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동사 뒤에는 목적어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외워둬야 되는데 이럴 때 또 우리가 영어가 싫어지기 시작하지요. 자, 많은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mary가 있네요. 결혼하다지요. 수잔 married at yesterday. 자, 수잔은 결혼했다. 누구랑 누구누구와 결혼했다 했을 때 ed와라고 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목적어예요. 그래서 수자는 결혼했다. 에드와 어제 결혼했다 해서 에드와 했지만은 이거 만약에 사람 이름이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수자는 그와 결혼했다. 그러면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목적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ontact. He contacted his friend. 그는 접촉했다, 연락했다. 누구누구와 연락했다. 그의 친구와 연락했다. 이것도 역시 그렇게 해석이 되죠. 위처럼. 그래서 이것도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I joined a health club. 나는 가입했다. 어디에 가입했다? 헬스 클럽에 가입했다. 어디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헬스 클럽은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approach. Our army approached the city. 우리의 군대는 다다랐다. 어디에 다다르다라는 말 있죠? 다다랐다. 그 도시에. 이것도 어디에로 했지만 이것이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칭대명사로 쓴다면은 아니면 대명사로 할 때는 목적격을 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I entered my room quietly. 나는 들어갔다. 어디에? 내 방에. 에로 해석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목적어입니다. I attended my close friend's wedding. 나는 참여했다. 어디에? 내 가까운 친구 결혼식에. 이것도 역시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the boat reached shore safely. 그 보트는 다다랐다, 도착했다. 어디에? 해변에, 해변가에 안전하게 뭐뭐에로 해석했지만 이거 역시 shore도 목적어예요. Many people survived the flood.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어디에서? 그 홍수에서. 그래서 어디에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것도 목적어예요. The new shirt becomes you. 그 새로운 셔츠는 becomes you. 네가 되었다. 우리 그때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요. 보어가 될 수 있는 동사. 보어를 받는 이 동사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동사. 그거는 비동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become이 될 수 있고 become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오면은 보어다 그랬어요. 여기에 become이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you, 대명사 you지요. 그러면은 얘 보어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문맥상으로 보어가 될 수 없어요. 셔츠가 어떻게 너가 됩니까? 그쵸? 제가 말했죠. equal 해서 해당이 돼야 보어가 될 수 있다고. 셔츠 equal you? 네 셔츠가 너야? 안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이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울린다 라는 뜻으로 become을 써요. 그래서 그 새 셔츠는 뭐예요? 너와 어울린다 라는 말로 써요. 그리고 이때는 목적어만 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 외워주셔요. 친구들하고 어디 옷 사러 갔다. 근데 그 친구가 나 어때? 하고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야, 그거 너한테 딱이다. 이런 말 하지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해요? it 혹은 that 멀리 있어서 하면은 that becomes you 하면은 그거 너한테 딱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 외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도부사 하나 더 배우고 갈게요. 빈도부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횟수예요. 그래서 횟수를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일일이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always, 항상, usually, 대개, often, 종종, sometimes, 때때로, 거의, really 해서 거의 이런 것들, 이런 표현으로 그냥 대강적인 횟수를 표현하지요. 이런 것들을 빈도부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빈도부사는 이 위치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막 외우고 했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자, 빈도부사는 나중에 도예할 때 보면은 알겠지만 어차피 부사예요. 그러기 때문에 동사 밑에 그 부사 자리, 즉 동사 밑에서 수식하는 것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금방 이야기했죠? 빈도부사 위치는 특별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특별한 것들은 어때요? 항상 외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동사가 오면은 일반 동사 앞에 온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동사 볼까요? My dad always keeps his promise 했어요. 자, keep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어쨌든 지난번에요. 제가 동사가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눈다 그랬거든요. 그럼 비동사가 아니면 전부 일반 동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 keeps는 비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동사지요. 그럼 일반 동사 앞에 온다 그랬죠. 그래서 always가 일반 동사 앞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나의 아빠는 항상 지킨다 그의 약속을, 이건 목적어네요. John sometimes missed chemistry class. 존은 때때로 그리워했다. 무엇을? 화학 수업을. 자, miss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멋멋을 놓치다, 멋멋을 빠뜨리다 하고 우리가 많이 I miss you 해가지고 그리워하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맥상으로 따져야 돼요. 저는 때때로 뭐해요? 빠졌다. 무엇을? 화학 수업을. 우리가 땡땡 치고 어디 갔죠? 아니면은 아파서 수업을 못 갔어요. 그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놓쳤다. 화학 수업을. 자, 그 다음에 제가 화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대학교 때 배웠던 화학 수업을 갖다 그리워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I sometimes missed chemistry class. 그러면 나는 때때로 뭐해요? 화학 수업을 그리워했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맥상으로 이 miss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I often see her there. 나는 종종 본다. 누구를? 그녀를 그곳에서. 그래서 종종 본다. 일반 동사 앞에 다 왔지요. 그죠? 이 빈도부사는 비동사가 올 경우에는 뭐예요? 뒤에 옵니다. 그래서 was 비동사 왔죠? 뒤에 왔네요. 비동사 왔죠? 뒤에 왔네요. 빈도부사가. He was often late. 그는 종종 늦었다. 지각했다. 종종 지각했다가 되는 거지요. 비동사 뒤에 왔어요. 자, 이 문장 볼까요? He often came late예요. 그러면 일반 동사가 왔지요. 일반 동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다 쓴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왔네요. 그는 종종 왔다 늦게. 그래서 얘는 자, he was often late는 뭐예요? 이 late는 보어지요. 이 형식이에요. 근데 he often came 일반 동사지요. 그래서 그는 종종 왔다 늦게. 자, 이거는 주어와 동사로만 죄송합니다. 그는 종종 왔다. 이건 일형식인 거예요. 얘는 이형식인 거고요. 그래서 이형식 문장과 일형식 문장으로 둘 다 똑같이 종종 지각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He is always polite. 그는 항상 공손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비동사 때문에 뒤에 온 거예요. 근데 이 강조라는 게 참 웃기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앞에 올 수도 있고 문장 맨 뒤로 가기도 한다 해서 이 규칙을 본다면은 일반 동사 앞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때요? 강조하기 위해서는 앞에도 오고 뒤에도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자,
He resembles his father. 도해로 볼게요. 자, 뭐예요? he는 주어지요. 그죠? 그리고 resemble은 동사지요. 그리고 누구를 닮았어요? father,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의 아버지를 닮았어요. resemble, 누구누구를 닮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주어, resembles 동사, 닮았다. 누구를? 아빠를. 누구의? 그의 아빠를. 하니까 목적어 왔지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긋고요. We greeted our teacher politely. 우리는 반가이 맞이했다. 뭐예요? 막 반갑게 환대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반가이 맞이했다. 누구를? 우리 선생님을 어떻게 맞이했다? 공손하게 맞이했다. 그러니까 주어 we, greeted 동사, 누구를? 선생님을, 그것도 우리의 선생님을 어떻게 공손하게 맞이했다. 이렇게 해서 도해를 합니다. 그 다음 빈도부사 유치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도해를 하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I am 비동사니까 뒤에 왔죠. 자, I 주어 동사 am 써줬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오는 형용사는 보어지요. 보어는 어떻게 표시하지요? 사선 그었지요. 그러니까 I am happy 보어를 썼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면 항상 해피하다 이렇게 해석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해피는 형용사고 항상 해피 여기 사실은 이 부사는 동사를 꾸며준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도해를 해야 돼요. 혹시 여기에다가 도해를 하고 싶은 사람 있을지도 모르게 여기다가 나는 여기다 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이 부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만 수식해 줄 수가 죄송합니다. 형용사도 수식할 수 있지만 이 부사는 동사만 수식을 해줘요. 빈도부사는 동사만 수식해 줍니다. 그러고 나는 get up 뭐예요? 나는 항상 get up 일반 동사지요. 그러니까 앞에 왔네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일어난다 일찍이. 그래서 나는 주어 일어난다. 그것도 항상 일어난다. 그것도 일찍 일어난다 해서 이렇게 두 개 밑에다 그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lways가 맨 앞에 뭐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똑같이 주어에 써주고 동사 will love 사랑할 것이다. 동사 써주고 누구를? 너를. 근데 항상 사랑할 것이다 해서 여기 아래다가 수식을 해주지요. 근데 뭐냐면 문장의 맨 앞에 오면 첫 글자가 대문자예요. 그래서 여기도 대문자를 갖다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맨 앞에 왔었구나 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지요. 자, 아까 잠시 여기서 요런 때만 조심하면 돼요.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를 수식해 주지요. 빈도부사는 동사를 수식해 준다 라고 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I sent a letter very often 그랬어요. 나는 보냈다 뭐를 편지를 이게 목적어지요. very often 매우 자주 종종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빈도부사를 갖다가 다른 또 부사가 수식을 해줬죠. 이럴 경우에는 주로 만약에 이 very가 없었다면은 이 often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 일반 동사 앞에 가서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 very만 없었다면, 이 very가 없었다면은 I often sent a letter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very 때문에 뒤로 뺐어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빈도부사를 꾸며주는 어떤 다른 부사가 있으면 이 뒤쪽에다가 써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주어 I 그 다음에 동사 sent 무엇을 편지를 부정관사 아대서 그리고 보냈다 종종 보냈다지요. 그러면은 종종 보냈다 수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오픈을 써요. 그럼 very는 very sent가 아니에요. 그죠? very often을 수식해 주는 거잖아요. very sent가 아니라 아주 종종이 돼요. 매우 종종. 그러니까 이 open을 수식해 주지. 그러니까 그 아래에다가 사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목적어 찾는 연습, 그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빈도부사의 위치, 그리고 반드시 목적어만 받는 동사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래에 10개의 문장을 한번 연습을 해보고 역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